안녕하세요. 언어탐정입니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아동문학 작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캔자스에 살던 소녀 도로시가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낯선 곳에 보내져 다시 캔자스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그린 동화 이야기입니다. 동화작가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1900년부터 1919년까지 미국에서 총 14편을 발표한 작품으로 초판부터 반응이 좋았고 이후 뮤지컬, 만화영화 등으로도 제작된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동화로 알고 있던 이 이야기 속에서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 이야기가 녹아있는 역사소설이라는 재미있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미국의 경제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즈의 마법사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 주에 살던 도로시라는 소녀는 어느 날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 집과 함께 낯선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은 오즈의 나라였는데 오즈의 나라에는 동서남북에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못된 마녀이고 북쪽과 남쪽은 착한 마녀가 살고 있었는데 도로시의 집이 날아오면서 동쪽의 못된 마녀가 깔려 죽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도로시의 말에 에메랄드시에 살고 있는 마법사 오즈를 만나라고 조언합니다. 도로시는 동쪽의 못된 마녀가 신던 응구들을 작별 선물로 받고 에메랄드시를 향해 떠납니다.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은 노란 벽돌이 깔려 있습니다. 도로시가 에메랄드시를 향하는 여정에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허수아비, 양철로 된 나무꾼, 용기 없는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도로시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허수아비는 뇌를 얻기 위해,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얻기 위해, 용기 없는 사자는 용기를 얻기 위해 자신도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동행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여러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도로시는 자신을 고향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여정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응구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18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73년 이전 미국은 복본위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본위제는 국가의 금과 은 같은 광물의 보유량을 기준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870년대부터 대규모 은광의 발견으로 전세계 은 유통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1873년 미국은 화폐 주조법을 제정합니다. 금과 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금의 보유량만을 기준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로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화폐의 수요에 비해 화폐의 발행과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미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1873년부터 1896년까지 물가가 47%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복본위제대로 회귀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1896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는 복본위제 회귀가 커다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본위제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당선되면서 금본위제는 유지되었습니다. 미국의 당시 배경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1964년 고등학교 교사인 헨리 리필드가 바움의 책에 깔려있는 우화에 대한 대략적인 언급이라는 칼럼을 통해 오즈의 마법사가 미국의 1900년대 초 통화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990년 경제학자인 휴 로코는 통화 우화로서의 오즈의 마법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르면 도로시의 마을을 덮친 회오리 바람은 1873년 금본위제로의 갑작스런 전환으로 하루아침에 혼란에 빠진 미국 상황입니다. 도로시가 날아온 오즈의 마법사의 나라의 오즈는 금의 단위인 온스의 약자로 금본위제를 의미합니다.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에는 노란 벽돌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 노란 벽돌도 금본위제를 의미합니다. 도로시와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은 금본위제 전환에 따라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은 일반 미국 서민들이고 이들 일행이 겪는 험난한 여정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힘든 미국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국 힘든 상황으로부터 행복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은 은구두로 이는 금본위제를 실시하기 전에 행복했던 때로 즉 은의 보유량도 화폐로 찍어내는 복본위제로의 획이라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경제 상황을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동화로 경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신하고 재미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에 따른다면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당시 미국 경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경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오즈의 마법사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